안녕하세요. 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 여자입니다. 제가 가끔 출근 준비를 하면서 여기 있는 사연들을 종종 듣곤 합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드라마 내용이 아니라 진짜 저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하면서 놀라곤 했었는데 그런 일이 저한테도 일어나고 말았어요. 제게 일어날 리 없을 것 같던 일이 일어나니 처음엔 어디 말하기도 부끄럽고 혹여나 이 일로 저를 불쌍히 여길까봐 겁이 많이 났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웃겨요. 이미 제 주변 사람들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께도 드라마 보는 것이라 치고 한 번쯤은 들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적게 되었어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가장 증오하는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도 어쩌다 제가 이 둘한테 배신을 당했나 싶으시겠지만 아마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배신을 당한 게 아니라 쓰레기 청소 한번 시끄럽게 했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한테는 부모님만큼이나 사랑하고 소중한 남편이 있었어요. 저희의 첫 만남은 번화가에 자리한 분위기 좋은 카페였어요. 저는 한때 이력서며 자기소개서며 한창 취업 준비하느라 바쁠 때가 있었는데요. 늘 부모님의 잔소리를 피해서 카페로 도피해 시원한 커피를 한 잔 시킨 후 제일 구석진 자리에서 노트북을 켜고 머리를 잡아뜯으며 열심히 무언가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작성한다기보다는 적었다 지웠다 그 두 가지만 반복하고 있었죠. 그렇게 저는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카페에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있다가 커피잔을 들었는데 언제 다 마셨는지 커피가 없더라고요. 다시 사러 가기 귀찮아서 계속 앉아있다가 커피 없다는 걸 까먹고 헛손질을 몇 번이나 했던 것 같아요. 헛손질을 4번째 정도 했을 때쯤 다시 무의식적으로 커피를 들려고 하니 누군가 제 컵을 낚아채고선 새로운 커피를 제 손에 잡아주시더라고요. 빈잔을 지금 몇 번이나 잡는 거예요. 자꾸 빈잔 들지 말고 이거 드세요. 컵 보니까 아이스 드신 것 같아서 똑같이 아이스로 샀어요. 좋아하는 커피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감사합니다. 카운터까지 가기가 귀찮아가지고 새로 안 샀는데 무의식적으로 손이 잡나 봐요. 계좌 알려주시면 제가 커피값 보내드릴게요. 됐어요. 커피값은 무슨. 저 심부름한 거 아니거든요. 취업 준비하시나 봐요? 아,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계시길래 이런 질문 실례인가? 실례 아니에요. 커피도 사주셨는데요, 뭘. 대기업으로 취업 준비 중인데 좀 힘드네요. 아무리 머리를 잡아 뜯어도 글이 잘 써지지가 않아요. 혹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만 봐도 될까요? 제가 왕년에 자기소개서 정말 잘 적었거든요. 친구들도 저한테 부탁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남편의 도움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거기에 커피까지 얻어 마셔서 계속 신세만 지고 있는 것 같아 제가 남편에게 저녁을 사주기로 했어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취미도 비슷하고 통하는 것도 많더라고요. 어쩌다 번호 교환까지 하게 됐고 남편이 도와준 자기소개서로 합격하게 되면 연락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자기소개서로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대기업에 합격을 한 거예요. 합격 통지를 받자마자 남편한테 전화해서 기쁜 마음을 함께 나눴죠. 그렇게 첫 만남 후 다시 만난 건 제 월급날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고 제일 먼저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비싼 밥을 대접하고 싶었거든요. 다시 만난 남편은 처음 봤을 때보다 더 잘생겨졌고 옷도 엄청 차려입고 왔더라고요. 카페에서 봤을 땐 간단하게 후드티랑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이번엔 세미 정장을 입고 나왔어요. 세미 정장을 입은 남편의 모습을 보니 순간 제 심장이 아플 정도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심장 뛰는 소리를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해사하게 웃으면서 작은 꽃을 내밀더니 제게 축하한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남편에 대한 제 마음이 들킬까봐 괜히 일부러 툴툴거렸어요. 고맙네요. 근데 오늘 왜 그렇게 차려입고 나오셨어요? 낮에 선이라도 보고 오셨어요? 이렇게 차려입으시니까 카페에서 봤을 때랑은 좀 분위기가 다르네요. 왜요? 더 남자다워지고 더 잘생겨져서 설렜어요?
오늘 고백하는 날이라 차려입어봤어요. 여자가 봤을 땐 어때요? 이 복장으로 고백하는 거 괜찮아요? 아니면 좀 오버했나? 뭐 깔끔하고 단정한 게 괜찮네요. 고백하셔야 하는데 옷에 음식 냄새 배어서 어때요? 고백하고 오시지. 아니다. 고백하고 오면 내가 여자니까 아무래도 상대방이 싫어하지. 하긴 옷에 음식 냄새 배어오면 싫어하겠죠? 그쵸? 나중에 산책로 걸으면서 고백하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그냥 지금 해야겠다. 지금이요? 여기서요? 뭘 어떻게... 설마 전화나 문자로 하겠다는 거예요? 전화랑 문자 고백 그거 진짜 최악이에요. 고백은 상대방 얼굴을 직접 보고 해야지. 지금 뭐 하세요? 남편이 제게 고백할 사람이 있다길래 순간 남편에게 잠깐 마음이 갔던 제 자신한테 괜히 화가 나서 더 툴툴거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제게 목걸이가 담긴 액세서리 케이스를 슬쩍 들이미는 거예요. 이건 뭔데요? 목걸이? 이쁘네요. 그래서 이 목걸이가 뭐 어쨌는데요? 이제 하다 이거 주면서 고백하는 게 좋을지 확인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까부터 왜 이렇게 목소리가 퉁명하실까? 혹시 저한테 화나신 거 있어요? 나 뭐 잘못했나?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네, 그쪽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제 자신한테 화난 거예요. 이 목걸이 주면서 고백하면 여자분 좋아하시겠네요. 오늘 고백 성공하시겠어요. 그래요? 이거 제가 이나 씨께 드리는 목걸이에요. 이쁘다고 하니 다행이에요. 혹시나 별로면 어쩌나 했는데. 이 목걸이가 제 거라고요? 왜요? 아니, 싫다는 게 아니라 고백하는 분께 드리려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게 왜 제 거예요? 취업 축하 선물인가? 뭐, 그렇게도 되겠네요. 취업 축하 겸 제 마음 좀 받아달라는 뇌물? 이렇게 고백할 건 아니었는데, 사실 카페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이나 씨한테 반했었거든요. 저는 목걸이 주면서 고백하는 게 좋을지 확인받는 거냐고 심술 가득한 목소리로 대답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목걸이의 주인이 저였던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고백할 건 아니었지만 카페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자기 이상형이라 반했었다고 결혼을 전제로 자기랑 진지하게 만나보면 안 되겠냐고 하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 심장은 또 마음대로 힘차게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잠시 상황 파악이 안 돼서 멍하니 떨떠름하게 있다가 남편이 자기 말 듣고 있는 거냐며 제 눈앞에 손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바람에 정신 차리고 고개를 세차게 끄덕였어요. 그렇게 저희의 연애는 마치 연애가 처음인 새내기처럼 풋풋하게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기업에, 남편은 부모님 회사를 물려받으려고 후계자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사실 저도 연애만 했을 때는 남편 집안이 어떤지 잘 몰랐다가 상견례 하면서 알게 됐어요. 카페에서 봤을 때 대충 걸쳐도 귀티나 보이더니 역시나 어느 기업의 아들이었던 거죠.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해서 제 태도가 바뀌거나 남편의 태도가 바뀌거나 하진 않았어요. 제가 자신보다 못한 집안이라고 무시하지도 않았고 저도 저보다 부유한 집안이라고 해서 속물처럼 행동하거나 불편해하거나 하지 않았어요. 서로 좋아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집안은 아무 필요가 없었거든요. 서로에 대한 마음만 변함없다면 아무래도 괜찮았어요. 저희는 빨리 결혼하게 될 줄 알았는데 3년 정도 긴 연애를 하고 결혼을 약속하게 됐어요. 이미 상견례는 다 마친 상태였고 결혼식 날짜만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저희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앞당겨지면서 결혼을 3일 정도 뒤로 미뤄야 할 것 같은 상황이 생긴 거예요. 급하게 결혼 날짜를 변경할 수 없겠느냐고 예식장에 연락을 드렸지만 이미 예식장에 다른 날짜들은 예약이 꽉 차서 변경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다고 취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결혼식을 예정된 날짜에 하고 신혼여행만 미루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는 결혼식만 올리고 바로 신혼집으로 들어갔어요.
신혼집에서 첫 저녁밥을 차려 먹는데 이제야 결혼했다는 사실이 실감나면서 기분이 참 묘하더라고요. 같은 식탁에서 앉아서 색만 다른 수저를 들고 똑같은 그릇에 담긴 밥을 먹으니 이게 신혼이구나 싶었고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이제야 좀 알 것 같았어요. 저는 앞으로는 평생 이 사람과 이 집에서 행복한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한 지 몇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제 인생에서 최악이었던 불청객의 등장으로 인해 아름답게 꿈꾸던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이 나버렸어요. 처음으로 신혼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제 옆에 누워있어야 할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잠깐 화장실이라도 간 건가 싶어서 시간 확인하려고 침대 옆에 놔둔 제 휴대폰을 들었어요. 시계 밑에는 메시지가 왔다고 알림이 하나 떠 있는 거예요. 새벽부터 누가 보낸 건가 싶어서 눌러봤는데 내용을 보자마자 잠이 확 깨서 몸이 저절로 일어나지더라고요. 제게 메시지를 보낸 이는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 내용은 지금 다시 생각해도 기가 막히는데 아직 저희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니까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온 거예요. 자기는 이미 짐을 다 정리했으니 저도 일어나는 대로 짐 챙겨서 각자 갈 길 가자면서요. 이게 무슨 자다가 날벼락을 맞은 건지 아직 잠에서 안 깬 건지 지금 제가 제정신이 맞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옷장이며 서랍이며 다 뒤져봤는데 남편 짐이 하나도 안 보였어요. 마치 제가 귀신이랑 결혼을 한 것 마냥 원래 아무것도 없었다는 듯이 깨끗하더라고요. 순간 아직 결혼 안 했는데 내가 착각하고 신혼집에 먼저 들어왔나 싶어서 헛웃음도 났었어요. 곧 있으면 출근도 해야 하는데 도저히 이 정신머리로는 회사 가도 일을 못할 것 같아서 반차를 썼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도 모르겠고 여기 계속 있어봤자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일단 저는 전날 입주해서 얼마 없는 짐을 챙겨 그대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는 제 꼴을 보자마자 결혼하자마자 벌써부터 부부싸움 한 거냐고 난리시더라고요. 너 꼴이 이게 뭐야? 너 설마 신서방이랑 싸운 거야? 이거사, 너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냐 2년이 지났냐? 이제 겨우 하루 됐는데 벌써부터 부부싸움하고 이렇게 짐 싸서 친정으로 오면 어쩌자는 거야? 엄마 진정해. 나 신서방이랑 안 싸웠어. 그냥 자고 일어나 보니까 일방적으로 차여있던데? 웃기지? 나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르겠네. 몰래카메라인가? 엄마, 혹시 내 뒤에 이경규 아저씨 따라오고 있어?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농담이 나와? 내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얘기 좀 해봐. 뭐가 어쨌다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차여 있었다고? 네가 신서방한테? 내가 차였더라고. 신서방한테. 나도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엄마라고 이해가 되겠어? 자고 눈 떴더니 옆에 아무도 없고 신서방한테 헤어지자는 메시지만 와 있더라. 기가 차 아주. 너 어제 신서방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잘 좀 생각해봐. 잘못한 게 있는지 없는지. 괜히 저러지는 않을 거 아니야. 안 그래? 괜히 저러면 진짜 걔는 또라이지. 엄마, 진짜 미치겠는 건 뭔 줄 알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야. 밥 잘 해먹이고 설거지도 내가 하고 첫날 밤 잘 보냈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거냐고.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저희 친부모님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당사자인 저도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 부모님은 오죽하시겠어요? 부모님의 답답한 그 심정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가 돼요. 하지만 저도 제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까지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별의 원인을 찾지 못했어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있었던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렸지만 가만히 듣고 계시던 부모님께서도 갑작스러운 이별의 원인을 찾지 못하셨어요. 헤어질 땐 헤어지더라도 도대체 저희가 왜 헤어져야 하는지 이유라도 알고 싶어서 남편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일부러 제 전화를 피하는 건지는 몰라도 한 번을 안 받는 거예요. 진짜 이 정도 전화를 걸었으면 한 번 정도는 받을 만도 한데 계속 안 받으니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저는 답답한 마음에 숨어버린 남편을 직접 찾아보려고 남편네 회사로 나서게 됐죠. 부사장님네 사모님 아니세요? 어제 결혼식에서 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사모님께서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아, 오늘 저희 대표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아니요, 남편 보러 왔어요. 혹시 남편 회사에 안 왔나요? 지금 새벽에 나가서 아직까지 연락도 안 되고 혹시나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돼서 와봤어요. 부사장님, 이번 주는 결혼식에다 애매하게 신혼여행 껴서 아예 쭉 연차 쓰시고 회사에 안 계세요. 아까 저희도 일 때문에 전화를 드렸었는데 연락이 안 되긴 하던데 혹시 잠시 친구 만나러 가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고마워요. 제가 바쁜 사람 너무 잡고 있었네요. 미안해요. 하던 일 계속 봐요. 혹시라도 남편 연락되면 저한테 전화 좀 해달라고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진짜 미안해요. 저는 결국 그날 남편 머리카락 한 올도 보지 못하고 바로 회사로 출근했어요. 그리고 9주 내내 폰만 들여다봤지만 남편에게 연락이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죠. 그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회사로 찾아가니 웬 모르는 여자랑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일주일간 피말리게 해놓고 자기네 실실 웃고 있는 모습을 보니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지금 누가 보던지 말던지 신경 쓸 상황이 아니라서 그대로 남편에게 직진해서 소리쳤어요.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너는 나한테 달랑 문자 하나 보내놓으면 끝이야? 야, 설명을 해보라고.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당장 설명하라고! 이나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얘기하자, 어? 여기는 보는 눈도 많고 봐봐. 지금도 저렇게 우리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 지금 네 행동이 쪽팔린 줄은 아나 보지? 나 절대 안 나가. 내가 왜 나가? 그냥 여기서 말해. 내가 지금 네 체면까지 생각할 상황이야? 회사 다 엎어버리기 전에 말해! 알겠어. 말할게. 사실 내가 2달 전에 아주 잠깐 권태기가 와서 만난 여자거든. 진짜 딱 한 번 실수했는데 임신이 되어버려서 어쩌겠어. 내 애인데 내가 책임져야지. 안 그래? 뭐? 지금 이 여자가 뭐를 했다고? 임신? 방금 임신이라고 했어? 이게 진짜 미쳤나? 야! 그때 결혼 날짜 잡은 후잖아. 이놈이 결혼 날짜까지 잡아놓고 이 짓거리를 해? 이거 아주 제정신이 아니네? 알고 보니 잠깐 만난 여자랑 딱 한 번 실수한 게 바로 임신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제게 이별을 통보하고 급하게 근처 교회에 양해를 구하고 둘이서 몰래 결혼식을 올린 뒤 신혼여행을 갔다 왔다는 거예요. 누구는 일주일간 피 말렸는데 누구는 결혼식에 신혼여행까지 야무지게 갔다 오고 이게 드라마도 아니고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냔 말이에요. 가만히 듣고 있자니 현실은 제가 무엇을 상상하든 제 상상보다 그 이상이더라고요. 정말 기가 차서 웃음도 안 나오고 화도 안 나오고 아마 당해본 사람만 제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여자인지 낯짝이나 보자고 남편 옆에 서 있는 여자 보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사람 같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얼굴을 자세히 보는데 분명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상간녀가 남편에게 가자면서 웃는데 목소리 듣자마자 누군지 딱 알겠더라고요. 어이, 잠깐. 내가 전현 어딘가 많이 낯익다 했는데 너 정미숙 아니냐? 아, 맞다. 이름 촌스럽다고 바꿨었지 참. 정미진 맞지? 땡땡 고등학교 정미진 맞잖아. 오랜만이네, 유인아. 이렇게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어떻게 여기서 다 만나니?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구나. 몇 년 만에 만나도 여전해. 그 성질머리는. 나 누군지 알았으면서 한 거야? 너도 여전하네, 뻔뻔한 거는. 너 근데 진짜 소문대로 다 뜯어 고쳤네? 순간 누군지 못 알아볼 뻔했잖아. 고칠 거면 돈 좀 더 주고 잘 고치지. 조만간 코에 실리콘 빠지겠어. 지금 내 걱정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너 이제 남편한테 버림받은 거 소문 다 났겠다. 쪽팔려서 고개를 어떻게 들고 다니니? 나 같으면 쥐구멍이라도 찾아서 들어가겠어. 남의 남자 뺏은 너도 고개 잘 들고 다니는데 나라고 못 들고 다닐 이유 없지 않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이고 다녀? 지은 죄도 없는데 더 당당하게 다녀야지. 그래, 역시 유인아답네. 자존심 없으면 시체인 너다운 대답이야. 멋있다, 야. 그럼 고개 들고 잘 다녀봐.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정미숙, 지금 다들 너한테 사모님 하면서 웃어주니까 네가 진짜 사모님이라도 된 것 같지? 뒤에선 다 임자 있는 남자 꼬신 첩이라고 말해, 첩. 알아? 너는 다른 사람들한테 그저 첩일 뿐이야. 첩이라는 제 말에 욱한 건지 아니면 촌스러운 예전 이름을 불러서 욱한 건지 상간녀는 제게 다가와서 뺨을 치는 거예요. 평소에 피부가 약해서 조금이라도 까슬까슬한데 긁히면 바로 상처가 나는 타입이었는데 입술이 살짝 터지고 상간녀의 손톱에 살짝 스쳐서 볼에 긁힌 상처가 생겼더라고요. 저는 상간녀를 보며 방금 네가 한 짓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말하고 남편 회사에서 빠져나왔어요. 남편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진단서를 받았어요. 그리고 상간녀 소송을 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죠. 일단 남편 회사에서 저희의 영상을 찍고 있던 사람들 중에 저와 안면이 있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 직원에게 연락해서 익명은 보장해 줄 테니 낮에 찍었던 영상을 달라고 해서 받아냈어요. 저희가 결혼을 했었다는 내용과 결혼 후 제게 무작정 이별을 통보한 것, 바람핀 것, 그리고 상간녀가 제 뺨을 친 것까지 모조리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것을 나중에 소송할 때 증거 영상으로 쓰기 위해서 따로 저장해놨어요. 사실 그 상간녀는 제 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저랑 친한 사이는 아니었어요. 학창 시절에도 친구들의 남자친구를 뺏고 다니기로 유명했던 애였어요. 심지어 제 남자친구도 몇 번이나 그 애한테 빼앗긴 전적이 있었고요. 저는 그때 이후로 상간녀를 극도로 증오하고 있었죠. 학창 시절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 것 같고 상간녀는 유독 저한테 열등감을 느꼈었어요. 예쁜 이름도 부러웠고 행복해 보이는 부모님도 부러웠고 하물며 만나는 남자마다 다정했으니 지금 생각해보면 제게 이름과 부모님을 뺏을 수는 없어서 남자를 뺏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남편까지 뺏고 있으니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는 이 일을 동창들에게 말했는데 동창들도 그동안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상간녀 때문에 이혼한 동창도 2명 정도, 이제 저 포함해서 3명이 있더라고요. 이것도 우연의 일치였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혼한 친구들이 저랑 절친한 사이였어요. 남편 외도 알아차렸을 때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미 이혼하고 나서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한 친구가 다짜고짜 저한테 제 SNS 계정이 공개인지 비공개인지 물어보더라고요. 알고 보니 상간녀가 저희 SNS 계정을 타고 들어가서 남편들한테 접근을 했던 거예요. 다른 친구들 계정을 통해 계속 이 계정 저 계정 타고 들어가는 방법으로요. 제가 비공개하는 방법을 몰라서 만들어 놓은 상태 그대로 쓰고 있다고 했더니 아마도 같은 방법으로 남편한테 접근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에게 혹시 뒤늦게 상간녀였던 거 알게 된 증거 있냐고 물었더니 아마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면서 휴대폰을 뒤져보는데 다행히 증거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상간녀 소송 준비 중이라고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증거 사진들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친구들은 흔쾌히 제게 증거 사진들을 넘겨주었죠. 저는 친구들에게 받은 증거들을 남편한테 보냈어요.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지금 나한테 뭘 보내는 거야? 이 사진들이 도대체 뭐 어쨌는데 나한테 협박하는 거야?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지금 내가 너한테 협박하는 걸로 보여? 하루라도 더 빨리 정신 차리라고 보내주는 거야. 내가 보내준 사진들이 지금 니랑 결혼한 그 여자의 실체야. 알아? 이게 다 그 여자가 저지른 짓들이라고? 거짓말 치지 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진이
그런 애 아니야. 너가 뭔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내가 전에 네 회사 찾아갔을 때 못 봤어? 너도 다 봤잖아. 지금도 봐. 나한테서 너 뺏어갔잖아. 걔 원래 그런 애야. 친구 남자 뺏고 다니는 그런 애라고. 알겠어? 남편은 처음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분명하다고 제가 보내준 사진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제 말은 못 믿겠다고 상간녀한테 직접 확인해야겠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죠. 당사자한테 직접 확인을 한 것인지 다음날 되니까 저희 집에 찾아와서 무릎 꿇고 있더라고요. 잘못했다고, 제가 한 말이 다 맞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친정 부모님은 그 모습을 보고 노발대발 난리도 아니었죠. 저는 그 사진들을 본 상간녀 반응이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간녀가 뭐라고 했는지 물어봤더니 상간녀는 제가 했던 것처럼 여전히 뻔뻔하게 나왔죠. 그 증거사진 속에 있는 여자 자기 맞다고, 자기가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어쩔 거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계속 뱃속에 있는 아이 얘기를 꺼내면서 결혼 못 모른다고 했다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뱃속에 있는 아이가 자기 아이가 맞는지도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저 같아도 저러고 다니는데 의심 안 할 수가 없었죠. 상간녀는 애초에 제 남편에게 사랑이란 감정은 없었고 오직 돈만 보고 접근한 거예요. 이제 와서 용서해달라고 울고 있는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고 앞으로는 제 눈앞에 나타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용서 받아줄 마음 없다고 돌아가라고 했지만 남편은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결국은 저희 어머니께서 소금을 뿌리시고 난리치는 통에 쫓겨나다시피 나갔어요. 저는 남편과 상간녀를 고소했고 위약금도 받아냈어요. 그리고 상간녀를 폭행죄로도 고소해서 얼마 전에 재판이 끝났는데 초범이기도 하고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벌금으로 끝났더라고요. 감옥에 못 보낸 게 한이라며 그 자리에서 몇 대 더 맞을 걸 그랬다 싶었어요. 나중에 동창들한테 우연히 그 둘 소식을 듣게 됐는데 상간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전 남편 등에 빨대 꽂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뱃속에 있던 아기도 과연 누구의 아이일지 저희끼리도 되게 말이 많았었는데 낳고 보니 그 많은 남자들 중에 하필 또 전 남편의 아이가 맞았던 거예요. 결국 전 남편은 이혼도 못하고 상간녀와 계속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상간녀 때문에 골치 아픈 건 전 남편뿐만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만만치 않게 골머리를 썩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상간녀가 시댁 식구들보다 돈을 더 많이 쓰고 다니고 있거든요. 상간녀의 사치는 아무도 말릴 수 없었고 사람이 뻔뻔하기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으니 아무래도 상간녀가 제 발로 이혼한다고 하기 전까진 시댁은 계속 지옥일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쌓인 청소를 드디어 끝마치고 청소하며 흘린 땀을 싹 씻은 기분이에요. 10년 묵은 채증이 내려갈 때도 아마 이보다 상쾌할 순 없을 거예요. 처음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았을 땐 참 어처구니 없고 이런 일이 내게도 벌어지는구나 했었는데 이렇게 지금 글 적으면서 다시 생각해보니 좀 웃기기도 하네요. 앞으로 저를 소개할 때 돌싱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결혼기간이에요. 저처럼 결혼한 지 고작 몇 시간 만에 이혼당한 사람이 또 있을까요? 벌써 제가 전 남편과 이혼을 한 지 몇 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그 사이 저는 전 남편보다 훨씬 좋은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제 인생에 결혼이 다시 오려나 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다시 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남편을 만나면서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는 기분이에요. 남편과 결혼 후 바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성공리에 잘 끝나서 승진도 했거든요. 이틀 전에는 제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귀여운 생명체도 발견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남편이 저보고 편히 쉬라면서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하고 있어요. 제 남편이 모두가 알아주는 팔불출 남편이거든요. 저는 정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대로만 계속 간다면 정말 더 이상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지난 과거들은 모조리 잊어버리고 앞으로 지금의 남편과 아이와 함께 행복할 생각만 하려고요. 여러분들도 제 사연처럼 어이없게 이혼 혹은 파혼당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어디에 내놓기도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저희끼리만 몰래 여기에 적어놓고 훌훌 털어버리자고요.
결혼이 인생의 전부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혼했다고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니 결혼에 실패했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저처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래요. 이혼을 하든 파혼을 하든 그것은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거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살아보자고요. 인생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니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반은 남자고 여자인데 제 짝 하나가 없을까요? 기다리다 보면 저처럼 언젠간 좋은 짝들이 오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늘 행복한 기운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